경금, 신금. 인간으로 치면 금은 중년기에 빗대어 얘기합니다. 봄을 어린 유년기, 화를 젊은 청년기, 금은 겪을 만큼 겪었다고 말할 수 있는 중년기, 수를 놓으려난 노년기, 토를 중심으로 목화라는 양해, 확산하고 팽창하는 구간에서 금수라는 음에 수렴하는 하나로 압축하고 응축하는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큰 틀에서 목화는 양으로 보고요. 또 큰 틀에서 금수는 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화를 양 중에 양, 태양인으로 분류하고 목은 소양인 그러죠. 수는 음 중에 음이다. 그래서 태음인, 금은 소음인 그럽니다. 금을 보통 결실 그래요. 가을, 열매 맺는 계절이다. 나무도 열매가 있고 사람도 결과라는 게 있죠. 자연의 이치가 봄에 싹 나고 여름에 나무가 자라서 꽃이 피고 수정이 되면 가을에 열매가 열리고 또 익어서 겨울에는 저장해 두고 먹습니다. 시종자를 보관했다가 그 다음 봄에 또 싹을 틔우기도 하고요. 그런데 나무만 무성하게 자라고 열매가 잘 안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나무가 흡수하는 자양분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자양분을 줄기나 가지, 잎을 키우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열매 맺고 번식하는 데 쓸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나무가 너무 잘 자란다는 건 자양분이 나무 크는 데만 집중되고 있다는 거니까 열매는 잘 안 열립니다. 반대로 열매가 너무 많이 열려도 문제예요. 크기나 당도 이런 품질 저하가 오고 나무가 쇠약해지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인생 한 방에 화려하게 살다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길고 가늘게 안정성을 중심으로 살기도 하고 어떤 게 좋다 나쁘다도 아닌 어느 게 맞다 안 맞다도 아닌 그냥 다양한 자연 현상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에서 확산, 분열, 팽창한 것을 금에 가서는 분별을 해요. 그래서 금은 분별력을 담당합니다. 왜 분별하냐면 화에서 확산하는 걸 그냥 그대로 놔두면 무한 팽창하기 때문에 터지거든요. 어느 한 도시에 인구가 밀집하면 사람도 도로도 꽉 막히고 복잡해집니다. 무한 성장은 하는데 그걸 규제하거나 분별하는 시스템이 없으면 자기네들끼리 얽히고 설켜서 마비가 오거나 사고가 나거나 분열되고 붕괴돼요. 결국 질서를 잡고 분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금의 역할입니다. 사주에 금이 잘 되어 있는 분들이 이런 역할을 잘해요. 목에서 무언가 한 개, 화에서 정점을 찍으면 금에서는 그것을 시스템화시켜서 안정화시키고 또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하거나 잘못된 것들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엄격히 통제하고 조금 더 성숙한 안정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일정한 규칙성을 갖게 하는 게 금이에요. 양의 금, 음의 금. 경금은 화에 가깝고 신금은 수에 가깝습니다. 경금은 열매는 열매인데 아직 덜 익었어요. 그래서 화의 열기로 더 익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금을 미완성된 원자재, 원석이다. 그리고 쇳덩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화의 재련이 필요해요. 원자재를 불로 달구고 식혔다가 달궜다 하면서 유리잔을 만들든 검을 만들든 장신구를 만들든 뭔가 재련되어야 자기 가치가 완성됩니다. 신금은요, 다 익은 열매예요. 완성품입니다. 그래서 신금은 그냥 수로 내보내면 돼요. 시장에다가 내다가 팔면 값을 쳐줍니다. 인간이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들어낸 도구이기 때문에 보석이다 그래도 맞는 거고 칼이라고 해도 맞는 거고 가위 이래도 맞는 거고요. 단어에 너무 매이진 마시고요. 중요한 건 이미 목적에 맞게 다 만들어진 완성품이다 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미 완성된 완성품이기 때문에 신금은 더 이상 화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화보다는 수로 내보내지는 게 우선이죠. 자기 가치를 알아주는 데가 필요해요. 신금이 화가 너무 많으면 이거는 스트레스 그래요. 신금의 화급금은 앞에 재자가 붙습니다. 재가공, 재고품, 재편성, 재건축, 재생산, 재활용, 재검토 이런 것들이 원치 않게 일어나요. 이거는 다 무언가 목적했다가 그 목적성이 잘 안 맞아서 리메이크, 리턴. 사람도 재혼하잖아요. 돌싱, 그러고요. 재활, 복구 이런 것들. 신금의 화급금으로 더 업그레이드가 되기도 하고 잘 안 맞으면 잘못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화를 토로 잘 담아서 금으로 가면 기술력을 잘 담아서 생산력으로 쓰기도 하지만 목적을 갖고 준비한 게 시대에 잘 안 맞거나 뒤떨어지면 바로 재고품이 될 수도 있어요. 한때 각광받다가 요즘 AI 시대에는 대체되는 그런 직업들이 많습니다. 운영 능력을 잘 발휘해서 좋은 실적을 내기도 하지만 너무 실적 위주로 가다 보면 무리한 운영, 경영을 하기도 하고 또 내부에서 아랫사람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죠. 겉모습이 화려한데 실상을 알고 보면 별거 없는 사람이 있고 겉으로 봐서는 또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진국인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조화가 잘 맞는 게 제일 좋겠죠. 이 조화를 보는 게 사주 명리학입니다. 항상 양이 있어야 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양보다는 음이 한 단계 더 진화, 발전한 형태이기 때문에 음이 뛰어난 부분이 있어요. 항상 시작하는 건 양이지만 마무리하고 결과를 얻는 건 음입니다. 이 화를 큰 틀에서 통제하고 대략적으로 분별하는 건 경금, 거기서 더 세밀하게 나누고 예리하게 다듬어서 목적에 딱 맞게 완성시킨 건 신금이에요. 경금이 더 잘 맞는 분야가 있고요. 신금이 더 잘 맞는 분야가 있습니다. 보통 경금을 국방, 철강, 건축, 법, 관리 감독처럼 큰 틀에서 구조와 형태를 다루면 경금 분야다 그러고 신금을 디자인, 미용, 세공, 세무, 회계, 정밀 가공처럼 정교함이 예술이 되는 영역이나 섬세하고 정밀한 기술로 상품을 다루는 분야를 신금의 분야다. 그래요. 경금에서는 큰 틀을 세우고 나누고 신금에서는 그걸 더 디테일하게 나누고 다듬고 완성하죠. 금을 한난조습 중에 조라고 해요. 건조한 기운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분리시키고 분별하는 분별력, 결단력, 독립성, 그래서 숙살직이다 그러거든요. 엄숙하게 죽이는 기운이다. 가을에 쌀쌀하고 매서운 기운을 뜻합니다. 반대인 목을 습이다 그래서 습한 기운으로 보잖아요. 습은 엉겨붙고 얽히고 설켜서 관계하는 성질인데 이런 목이 강한 사람을 금이 강한 사람이 보게 되면 왜 저렇게 자존하지 못하고 주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지, 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지, 능력이 없어 보이고 또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목이 강한 사람 입장에서는 반대로 금이 강한 사람을 보면 사람과 어울릴 줄을 모른다. 넌 누구랑 잘 어울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네 주변에는 아무도 없지 않냐. 그럴 수 있어요. 적절히 잘 섞이면 좋겠죠? 목이 지나쳐서 생기는 의지하려는 습성들이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 또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은 금으로 정리하고 조정하고 끊어내기도 하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기도 해야 됩니다. 또 금이 지나쳐서 생기는 독선적이고 융통성이 없이 원리 원칙만 따지는 그런 문제들이나 감정이 없이 냉랭하고 차가워 보여서 사람들이 쉽사리 잘 다가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생기는 외로움 같은 것들, 이런 것도요. 목으로 적절하게 관계를 잘 만들어서 더불어 함께하는 기운을 이렇게 보완해주면 좋습니다. 사주에 금이 강하면 사람이 매정해 보이기도 하고 자기의 틀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나마 화가 같이 있으면 잘 섞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만의 선이 있어서 그 선을 넘어오면 싫어합니다.
또 항상 결과 지향적이기 때문에 안 될 만한 건 시도를 잘 안 해요. 특히 어린아이가 금이 강하면 어릴 때는 밝고 명랑하고 천진난만함 이런 게 아이들의 특권이자 특징인데 금이 강한 아이는 그 속에서 의젓해요. 그래서 상장 중에 보면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런 상장을 잘 받아옵니다. 제가 아이가 셋인데 첫째가 금이 강하거든요. 너는 감정을 느끼는 AI 같아. 이런 말을 언젠가 친구한테 들었다고 집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도 감정 표현을 한다고 하겠죠. 근데 목의 표현과 금의 표현은 다릅니다. 공감 능력 또한 목의 공감 능력과 금의 공감 능력은 달라요. 다 특화된 분야가 있습니다. 금은 점점 단단하게 결단력, 판단력, 정확성, 명확한 기준, 통제된 시스템, 논리 이런 거를 뜻해요. 그래서 경금이 있는데 개수가 너무 많으면 칼이 녹슬었다 그러죠. 칼이 예리하고 단단해야 역할을 하는데 녹슬면 칼이 그 기능을 못 하잖아요. 경금이 있는데 병화가 있는 채로 금극목을 하는 거랑 병화에 자비로움 없이 그냥 막 인정사정 없이 목을 잘라내는 거랑 차이가 있습니다. 신금이 있는데 임수가 없이 화가 너무 많으면 다 완성된 가치가 훼손된다 그러죠. 완성된 보석이고 또 완성된 금인데 화가 너무 뜨거워서 녹아내리니까 예리하다 못해서 예민하고 까칠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몸이 아프고 못 쓰게 됐다 그러잖아요. 신금이 있는데 임수가 있는 채로 화급금을 하는 거랑 임수의 보호막이 없이 화급금을 하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토를 기준으로 여기는 사람을 보고요. 여기는 사물을 봅니다. 여기는 나무를 보고 판단하지만 여기는 열매를 보고 판단해요. 여기가 관계 중심이면 여기는 가치 중심이에요. 여기에 궁극적인 목표는 귀함에 있어요. 높은 지위, 인품, 명예. 여기에 궁극적인 목표는 부에 있죠. 돈 많이 버는 거, 가치를 인정받는 거. 그런데 목과 금이 별개의 것이 아니고 화와 수가 별개의 것이 아니고 금은 목에서 왔고 수는 화에서 왔고 수가 목이 되고 목은 금이 되는 겁니다. 경금과 신금이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금이 신금이 되는 거거든요. 풋과일이 빨갛게 변하는 거지 다른 과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한 분야든 그 분야에서 끊임없이 지속성을 갖고 반복 숙달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그런 이치예요. 그렇게 오래 해서 뭔가 완성을 했더니 시대가 바뀌었다고 AI로 대체된다고 이제 필요 없다고 하기도 하고 가지각색의 현상들이 있을 뿐이지 경금이 가치가 떨어지거나 신금이 안 좋거나 이렇게 좋고 나쁨으로 보시면 안 되고 쓰임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어떤 기운이든지 항상 조화를 잘 맞춰서 조화롭게 본인의 장단점과 나아갈 때 또 멈춰야 할 때 들어가야 할 때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